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 사용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을 미국이 무력으로라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6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한국경제신문과 한겨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이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러한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며, 물론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 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그린란드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나토의 집단 방위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7개국은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며 관련 사안을 결정할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토는 북극권이 나토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고, 유럽 동맹국들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많은 동맹국은 북극권의 주둔군 활동,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토 소속 미국의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이날 오후 외무장관 명의로 연대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 사안은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공동으로 강조한다며 덴마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백악관의 이번 발표가 유럽 7개국 공동 성명 직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표현 수위를 끌어올리며 강경하게 맞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라며, 최근의 위협적인 발언들은 즉각적 군사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러한 발언들이 덴마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브리핑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전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무력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밀러 부비서실장은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그의 아내이자 우파 팟캐스터인 케이티 밀러는 소셜미디어에 성조기로 된 그린란드 지도와 함께 머지않아라는 문구를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토록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군사 안보적 가치입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피투피크미 공군 우주기지는 미군 기지 가운데
최북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북극권에서 유일한 미군 기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조기 경보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과 우주군 인력 약 150명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군사 분야 전문가인 페테르 에른스트베드는 P2P크는 미국이 적국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궤적을 계산하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이라며 대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둘째, 희토류 자원입니다. 그린란드에는 희토류 약 15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계 8위 수준으로 미국의 약 180만 톤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인데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셋째, 북극 항로의 개척 가능성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개통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며 그린란드는 이 항로의 요충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집권 일기 때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당시에는 다소 황당한 발언으로 치부되었지만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행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이 그린란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덴마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앞서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군 추가 주둔 허용 채굴권 확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형 무기 도입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개썰매 하나를 더 사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일축했습니다. 덴마크의 제안이 미국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그린란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 향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토 동맹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처럼 실제 군사 행동보다는 협상을 위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방식이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극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북극 진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